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관광객과 수도권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 10명이 추가되고 이 단체 여행객 중 7명이 제주 여행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집단 감염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찬혁 기자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제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추가된 확진자는 68번과 69번째 확진자 2명. 68번 확진자는 지난 22일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6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69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수도권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된 제주 지역 환자만 10명. 여기에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도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16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행 16명과 제주를 여행한 뒤 각각 청주와 군산, 경기도 하남시로 돌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제주에서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제주 여행 기간 중에 발열 증세를 보여 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항공편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관광객과 수도권 방문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제주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관광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한 겁니다. 또 공항 진단검사 의무 대상을 기존 해외 방문 이력자와 37.5도 이상 발열자에서 기침과 두통 등 의심 증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에 유증상임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가 또다시 강력하게 발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대신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3, 4만 명에 이르는 데다 무증상 감염자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시 한라초등학교가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한라초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원격 수업을 위한 학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라초는 학생 수가 1,800명으로 많고 학습 기자재가 부족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피자와 죽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이대로 선고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1000페이지가 넘는 서류와 함께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 권한과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의 죽을 판매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산품 홍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제주 더 큰 네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도 도지사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홍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부행위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온 사회적 상규에 따른 의례행위였다며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뿐이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그런 거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안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과연 법이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재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었지만 80만 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을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로 국내 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해 항소심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 법무공단을 선임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 2건 가운데 1심 법원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허가 조건 취소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지만 정작 수수료가 10%에 이르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대폭 늘려 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991억 원, 지난해보다 6%, 2015년보다는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도내외 공기관에 맡기는 것이어서 수수료가 예산의 10%나 됩니다. 세수익 감소로 내년에 긴축 재정을 펴고 있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수료로 수백억 원씩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또 이제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2015년도 대비하면 100%가 넘어요.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수가 단 한 건. 이런 어떤 평가 지표를 받고도 또 그쪽에 이제 공기관 대행 사업을 맡긴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 관행을 고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관행적으로 맡겼던 걸 계속 맡기고 이제 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비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48억이나 증가됐어. 사무관리 일반 수용비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증가됐어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금 운영 평가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6위를 한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안에 세부 평가 결과와 개선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가 심의도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허가 민원 서류를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제주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민원 사무를 하면서 서류 보완 기간을 임의로 산정하고 행정 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82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해당 부서 경고와 40여 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국 남송시대 무역선의 곳으로 추정되는 대형 닷돌이 발견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벌인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 발굴 조사에서 길이 310cm, 무게 586kg의 닷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닷돌은 긴 마름모꼴 형태로 지금까지 발견된 송대 닷돌 중 가장 무거우며 당대 중국 동전과 도자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송대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 신창리 수중 유적은 1983년 금제 장신구가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연승어선에서 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가스에 질식해 선원실에 쓰러져 있던 한국인 선원 62살 A씨와 베트남인 B씨 등 2명을 구조해 서귀포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이송 당시 모두 의식은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브랜드는 제주 삼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도내 해안 쓰레기를 수거해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190개 가운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11개가 발견된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었고 3위는 7개가 발견된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 믹스였습니다. 소방 차량이 재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교차로 신호를 녹색으로 바꿔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 노영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제주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과 구급 차량이 내부 단말기를 작동해 정지 신호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제주시 내 13개 교차로에 설치됐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8년 제주시 내 도로에서 지인 3명을 태우고 주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손해보험사와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0대 성폭행 미수와 1억 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트려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이 오는 30일 발행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200억 원으로 종이형 화폐는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전용 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